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팟빵 댓글로 시작하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제가 그 K패스 신규 발급을 하다가 대혼란이 왔었던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빠송님이 와 파워제이 대표답다 라며 또 다른 파워제이가 크크크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둘 다 파워 J였어요. 근데 빠송님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거형이에요. 약간 였어요. 예전에는 진짜 계획도 되게 착착착착 세우고 그 계획이 실패하면 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진짜 말 그대로 파워 J였는데 근데 사실상 그 방송 제가 K패스 얘기했던 그 방송에서는 제가 뭔가를 미루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말로 그날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은 정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사실 그날 방송했던 것 중에 아직도 여전히 미루고 있는 게 종소세 신고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종소세 신고라는 걸 전혀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3.3이라는 그 프로그램? 어플이 생기면서 제가 처음 해봤던 거라 가지고 이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파워제이 빠송님도 뭔가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엄청나게 좀 분노를 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시던데 우린 또 그런 부분도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이 틀어지면 굉장히 열받는 파워제이들. 그리고 또 그 같은 방송에 제주도 사람들은 애진작부터 K패스 쓰고 있대요? 뭐지? 내가 아는 그 제주도가 아닌가? 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사실 K패스의 개념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제주에서 오래전부터 자기가 K패스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뭐 알뜰 교통카드라던가 그런 거를 쓰시다가 뭐 최근에 그 K패스로 전환을 하신 게 아닐까. 뭐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K패스 시행 지역에 그 제주시랑 서귀포시가 들어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 K패스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그 K패스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K패스 말 나온 김에 그 K패스 사용 2주차 후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직도 아차 하면 실물 카드를 꺼내는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데 왼손으로 지갑을 꺼내서 티머니 카드를 꺼내다가 아차 K패스 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폰 케이스에다가 그립톡까지 붙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찍힐 줄 알았는데 되게 잘 찍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립톡에다가 손을 이렇게 끼운 채로 단말기에다 갖다 댔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도 찍히더라고요. 물론 이 지하철 단말기랑 내 핸드폰 단말기의 거리를 너무 띄워버리면 이게 안 찍히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손가락 끼운 채로 찍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멀리 이렇게 찍었는데 다시 찍으세요 이런 게 뜨더라고요. 여튼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잘 찍힌다. 그리고 교통카드 안에 그 남아있는 금액이 10,000원 이하가 되면 뭔가 정해놓은 계좌에서 제가 이제 자동으로 10,000원씩 이렇게 충전을 하게끔 설정을 해놨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보다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까지 실물카드를 충전을 해서 쓰던 사람의 K패스 모바일 카드 2주차 소감은 뭐 생각보다 좀 적응만 되면 편한 것 같다. 근데 제가 그 충전을 해주는 그 계좌에 돈이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되게 호다닥 급하게 돈을 넣어놓는다거나 뭐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진짜 눈에 돈이 보이면 그냥 막 쓰는 편이어가지고 쓸 때마다 이렇게 계좌에다가 돈을 넣는다거나 이런 턴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되게 자동 충전이 안 될 뻔했던. 근데 만약에 그 충전 계좌에 돈이 없어가지고 K패스에 돈이 자동 충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그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충전이 되려나?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댓글. 요거는 빠송님한테 조금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빠송님 뿐만 아니라 혹시나 제 방송을 식사하시면서 들으셨을 분들께는 좀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빠송님 뭐라고 써주셨냐 하면, 저 밥 먹으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변기 이슈. 라고 써주셔가지고, 점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셨어요. 저 밥 먹으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점점점점점. 변기 이슈. 점점점점점.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거를 제가 똥 얘기를 하기 전에 주의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저희가 뭐 대본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얘기를 하는 걸 놓쳤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댓글을 남겨서 표현을 해주신 빠송님께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또 사죄하며 시작하는 쉬지 않는 주둥아리, 줄여서 쉬암주. 네, 다들 쉬지 않는 주둥아리를 뭐라고 줄여서 부르냐라고 말을 하던데, 뭐, 마루님은 그냥 자체적으로 주둥아리라고 줄여서 부르시고, 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줄여서 부르냐라고 말하는데, 그냥 쉬암주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쉬암주, 오늘 방송도 얼렁뚱땅,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주 4일째 체험판 3주, 트라이얼이라고 하나요? 네, 체험판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제 끝나는 주에 회사 팀원분들이랑도 이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주 4일째 체험판이 끝나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체험판이래! 표현이 너무 웃겨! 깔깔깔깔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4일째 마지막 휴일이었던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 다들 이제 트위터에서도 부처님 오신 김에 비도 오는데 며칠 더 묵고 가셔라 뭐 이런 농담들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5월 15일 이제 주 중에 가운데 뻥 하고 이렇게 쉬는 날이 생겼을 때 저는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간에 뭔가 쉬는 날이 생기면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쉬자 이렇게 쉬기로 했기 때문에 진짜로 네,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늦게까지 누워가지고 트위터랑 폰 게임을 하다가 제가 요즘에 회사가 조금 성수기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진짜로 그나마 제가 입사하고 한 3개월 차 정도까지는 바쁜 일 마감을 막 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와 너무 한가하다 진짜 하루 종일 폰게임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마감이 끝났는데도 일이 계속 꾸역꾸역 좀 밀려 들어오는 편이라 가지고 제가 출근할 때 폰게임을 하고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못 보다가 퇴근할 때가 돼서야 지하철에서 겨우 핸드폰을 보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밀렸던 카톡, 하루 종일 밀렸던 그 트위터, 하루 종일 밀렸던 폰게임을 그 날치만큼 다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15일에 쉬는 날, 온전히 쉬는 날이 하루 생겨버려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중에 못했던 카톡, 트위터, 폰게임, 그다음에 웹툰, 유튜브 이런 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좀 출출하면 밥 먹고 치우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노래 좀 부르다가 또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폰게임 하다가 트위터 하다가 이제 무한 반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요새 음악을 좀 잘 안 듣는데 제가 왜 그 쉬지 않는 주둥아리 1주년 방송 때 제가 썼던 책 그 낭독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노래를 듣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저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노래를 되게 많이 안 듣게 되고 음원 사이트도 사용을 하지 않게 되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그 한 달만 결제를 해서 음악을 되게 빡시게 확 듣거나 약간 그런 패턴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에 꽂히면 그 노래를 성에 찰 때까지 또 불러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듣는 게 아니라 불러야 되는. 약간 예전에는 듣기 좋다라는 감각으로 좀 노래를 들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부르기 좋다. 내 목소리에 좀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감각으로 노래를 외우기 위해서 좀 듣는 것 같아요. 생처음 듣는 노래인데 들었을 때 되게 꽂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부르고 싶어. 그러면 그 노래를 진짜로 외울 때까지 계속 듣고 계속 따라 부르고 가사를 이렇게 메모장에 따로 띄워가지고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아이돌 그룹들 그 레코딩 비하인드 찍으면 거기에 이제 가사지 같은 거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가수도 아니고 녹음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노래를 외우는데 그런 식의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외울 때 항상 가사지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메모장에 띄워가지고 기호 같은 걸 넣어가지고 뭐 표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부른다거나 그런 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노래를 외우는 좀 그런 습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노래가 그 휴일에 있었던 거예요. 간만에 되게 여유가 생기니까 노래를 듣고 싶고 노래를 부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꽂혔던 노래는 생 처음 듣는 노래는 아니었고 제가 그 밴드 디어 클라우드의 노래를 가끔 듣는데 디어 클라우드 노래도 사실은 듣는다기보다 제가 부르기 위해서 노래를 일방적으로 좀 외우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되게 오래전부터 그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라는 곡을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노래방에서 되게 자주 불렀었고 그리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노래방에 없는 노래도 있어요. 안녕 그대 안녕이란 노래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도 노래방에 없었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차에서 운전할 때 듣고 부르거나 아니면 집에서 가사를 띄워놓고 혼자 부르거나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 노래는 조금 연주를 하면서 불러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왜 제가 안니은님 노래 얘기할 때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노래방에 없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뭐 연주를 좀 하게 된다면 연주를 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몇 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 노래도. 안녕 그대 안녕. 안녕 나를 원하지 말아요.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어요. 나의 허약한 다짐이 흔들리지 않게 내 눈물로 안녕 그대 안녕. 어쨌든 그렇게 이번에 땡겼던 노래는 디어 클라우드의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이것도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던 노래인데 제가 그 메모장에다가 가사를 적어놨던 게 뭐 폴더로 이것저것 뒤집다가 발견이 되면서 또다시 이게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하루 종일 흥얼거리고 했었는데 이 노래는 생각보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박치여가지고 그런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버텨지지 않아 아프지 않도록 이제 그만 나를 보내주겠니?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제가 그날 또 꽂혔던 게 그날 꽂혔다기보다 요즘에 약간 에스파한테 꽂혀가지고 그 에스파가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잖아요. 슈퍼노바.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SM 소속이고 제가 SM 빠라서 그냥 에스파라는 팀이 되게 잘한다.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슈퍼노바가 트위터에서 너무 언급이 많이 돼가지고 아, 왜 다들 그러는데? 뭐가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될 건데? 라고 약간 궁금해가지고 이게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다가 사실 제가 에스파의 그 공식 유튜브 팔로잉은 하고 있거든요. 뭐 SM이라고 다 팔로잉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에스파는 약간 관심이 아주 미묘하게 있어가지고 팔로잉을 해놨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보려고. 노래는 좀 잘 안 듣기는 해도 가끔씩 그 그 자체 컨텐츠 같은 거를 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노래를 소개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그 노래도 한 번씩 들어보고 그러는 정도였는데 이 슈퍼노바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봤더니 이 알고리즘이 또 에스파를 계속 추천을 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에스파 노래를 좀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게 스파이시 나오기 직전에 공개됐던 그 웰컴 투 마이 월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좀 사실 처음에는 들었을 때 노래가 너무 잔잔해가지고 약간 나랑 취향이 안 맞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야. 계속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차에서도 듣고 가끔 집에서도 듣고 그랬는데 이 알고리즘에서 웰컴 투 마이 월드 라이브 하는 영상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슈퍼노바 때문에 약간 관심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눌러봤어. 근데 라이브를 또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에스파 공식 유튜브를 팔로잉을 해놨으니까 바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 자컨도 보고 이제 라이브 영상도 몇 개 찾아보고 뭐 직캠 같은 거 좀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제 훌훌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날아갔어. 그리고 또 제가 또 SM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레드벨벳 슬기를 또 좋아해요. 막 사랑해 이건 아닌데 그 레드벨벳 멤버들 중에서 슬기를 제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벨벳 슬기가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또 알고리즘에 그게 희한하게 또 떠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몇 달?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모르고 있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제가 또 레드벨벳 영상을 몇 개 찾아봤었거든요. 제가 이제 레드벨벳 중에서는 슬기가 노래하는 그 뭔가 약간 그 제가 퀸즈 아이의 원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하는 보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할 땐 약간 디바 같은 느낌의 스타일의 보컬을 되게 좋아해요. 당연히 가수니까 노래도 잘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각자의 그 창법이나 자기 노래 스타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원체 같은 경우에도 노래를 부를 때 좀 뭐랄까 그냥 노래를 해야 돼서 하는 느낌보다 엄청 그냥 감정이 확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랑 그리고 되게 목소리가 맑은데 그 거친 부분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하여튼 뭐 설명하기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슬기의 보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슬기 노래하는 거랑 그 춤추는 춤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뭔가 한 명에 되게 꽂히면 그 팀 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안 그런 팀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 특별히 이렇게 한두 명이 눈에 확 띄면 이제 그 멤버 영상만 좀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최애라는 게 생겨야 그 팀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 SM 계열은 그 팀에서 눈에 띄는 멤버들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에서도 예외인 팀이 있어요. 특별히 진짜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멤버가 없는 팀도 한 두세 개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남돌이니까 일단 지나가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하이슬기 채널을 구독을 눌러놓고 또 이제 첫 번째 영상부터 하나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뭔가 진짜로 관심이 생겨가지고 꽂혀서 보게 되면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어가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랜선 집들이 하는 회차가 너무 편안하고 좋았던 게 슬기가 자기 집에 있는 소품 같은 거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제 둥글둥글한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슬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둥근 거 좋아하는 슬기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했던 평소의 슬기 캐릭터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튼 그렇게 정말 하루 종일 이것저것 또 유튜브로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그 우리 작년 연말에 마루님이랑 같이 이제 노래를 불렀던 거 녹음을 해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숑즈 프로젝트.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한 반년 정도가 지금 지나버린 상태잖아요. 벌써 지금 5월 말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의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제 유튜브에 딱 들어갔는데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송은이 김숙이 걸어다닙니다. 이거를 올리고 나서 12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팟캐스트처럼 일주일에 한 개씩은 못 만들더라도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꾸준히 좀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너무 송은이, 김숙, 비보쇼 이런 좀 비밀보장 관련 영상만 계속 올리고 있고 그것도 텀이 굉장히 좀 길었잖아요. 그렇게 뭘 하나 더 올려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숑즈의 프로젝트 노래 녹음을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숑즈 굉장히 또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숑즈를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친구 마룬님이 함께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어쨌든 숑즈라는 이름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녹음은 저희가 연말에 직접 만나가지고 노래방을 가긴 했었는데 그때 녹음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물리적 거리 때문에 못 만났던 시기에 이제 쇼즈를 같이 하자라고 하기로 하고 나서 좋아하는 노래를 얘기를 막 하다가 마음이 탁 맞는 노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게 럼블피쉬의 성냥팔이 소녀라는 곡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멀리 서울이랑 대구에 떨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뭔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각자 자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붙여보자, 노래를. 그런데 이제 우리 둘 다 또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둘 중에 누구라도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한 명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줌으로 영상통화를 할 날짜랑 시간도 정해가지고 줌으로 반주를 틀어놓고 같이 한번 불러보자 라고 했는데 직접 막상 해보니까 이게 영상통화라는 게 아무래도 시간차가 좀 있더라고요. 한 1, 2초 차이가 나가지고 한쪽에서 음악을 틀면 상대방한테는 노래가 그 반주가 1초 뒤에 2초 뒤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노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줌 같은 영상통화로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각자 노래를 불러서 조금 뭔가 아날로그식이 되더라도 같이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부른 음원을 한 두세 개씩 놓고 어느 게 어느 부분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나누고 뭐 이제 소리 크기 같은 것도 나름대로 좀 조절을 잘 해가지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둘이 쓰는 폰 기종도 다르고 게다가 이제 둘이 사는 환경도 다르고 이게 뭔가 공간 같은 것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녹음을 했을 때 각자의 음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그게 걱정이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노래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못하는 건 사실 우리 능력이다 싶은데 음질이 너무 튀면 붙였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런 기계 조작, 뭐 프로그램 조작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할 건데 아 음질이 너무 안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붙여봤는데 뭐 어떻게 잘 이렇게 해봤더니 뭐 그렇게 되게 튀게 이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노래 녹음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이 나왔을 때 우리의 능력치를 100%로 끌어올리자를 목표로 하진 않았어요. 둘 다 은근히 한번 하면 그런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로 목표를 잡고 가자라고 하면 둘 다 음원 제출 자체를 못할 거야. 진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요만큼이 진짜 아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진 능력치에서 한 70%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둘이 제대로 하려면 절대로 이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결과물을 눈에 보이는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보자 였기 때문에 네, 이번에 유튜브에 올린 노래 영상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사실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가 12월이고 제가 한참 막 기침 엄청 심했을 때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랑 마루님이랑 둘 다 정말 기침 감기에 완전히 정복당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줌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계속 둘 다 기침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로 노래를 부른 거라 가지고 저희가 듣기에도 진짜 와 목이 되게 안 좋네? 라는 생각을 하고 하긴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저희가 결과물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말 나왔을 때 빨리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안 한다. 그렇게 각자 부른 노래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이제 마루님한테도 확인차 전송은 해줬었는데 둘 다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릴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게을러지죠?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척 계속 게으르게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15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평일 가운데 하루 이렇게 뻥 하고 쉬는 날이 생겼어. 그래서 늦게까지 뒹굴거리다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 노래 녹음했던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또 생각난 김에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마루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우리 그날 녹음했던 거, 붙였던 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냐? 라고 의사를 물어봤어요. 사실 직접 만났을 때도 저희가 노래방을 가서 영상을 몇 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릴까 영상을 열어봤다가 도저히 써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날도 둘 다 목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제 방송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방 가서 우리가 같이 불렀던 건 정말 써먹을 게 없고 그 전에 우리가 녹음을 해놨던 거라도 올리는 건 어떻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또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녹음본을 다시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마루님도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올려도 돼 라고 해가지고 그 녹음본에다가 배경이랑 가사만 조금 더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히미스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제가 방송에서만 얘기를 했던 그 숑즈 로고라고 해야 되나? 그 숑즈 배경 그 마크를 영상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마루님이 만든 귀여운 배경이 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기 때문에 정말 오만상 기침을 하다가 목이 다 완전 까끄럽고 상한 채로 녹음을 한 거라는 거를 조금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밑밥을 깔아야 실망이 좀 덜하다.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가 노래를 엄청 잘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누군가와 함께 노래를 같이 부른다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둘이 녹음을 한 거라서 둘 다 같이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했다. 요거에 의미를 두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약간 목이 깔깔한데 사실은 제가 비염이 생긴 지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작년이랑 올해.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완전 만성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이런 비염, 후비루 때문에 제가 또 한의원에 다녀왔는데요. 한동안은 또 이제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한의원에 갔을 때 법복을 자주 입는다고 했던 그 원장쌤이 이번에는 저한테 뒷머리를 자른 거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쌤이 제 뒷머리를 볼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엎드려 있을 때 뒷머리를 보셔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뒷머리를 반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절반 정도를 다 확 밀어버리고 위에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앞머리 안 걸거치게 이렇게 해서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쌤이 물으시니까 이제 제가 뒷머리는 주기적으로 밀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뭐 다른 질문 더 안 하시고 이제 저의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콧물은 이제 좀 괜찮은데 기침이 계속 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것저것 또 물어보시고 배도 좀 눌러보시고 하는데 유난히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아도 그게 목으로 올라와가지고 기침을 유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향사평위산이라는 거를 받아왔어요.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이제 이걸 대충 또 검색을 해보니까 소화불량이랑 설사에도 좋은 약이다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설사하면은 또 이거 예고 없이 제가 설사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정혈할 때마다 종종 설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정혈 때 또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면 한의원에 가서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처방을 받았던 약을 쭉 떠올려 보면 맨 처음에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한의원에 그냥 마루님이 한의원 가면 좋다 얘기하길래 가가지고 이제 받아왔었던 그 달달하고 맛있었던 맹문동으로 지어진 한약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갔었기 때문에 사진도 안 찍었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소총용탕부터는 제가 이제 사진을 찍고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맹문동이 제가 그때 감기 때문에 이제 먹기 시작해가지고 소총용탕이 기침에 좋다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이게 비염에도 좋다 해가지고 소총용탕을 생각보다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현계연교탕이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그 맛없는 그 가루약 그게 이제 또 가래에 좋다 해가지고 먹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받아온 향사평위산, 요거는 이제 제가 위장이 안 좋아서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 요거 위장부터 조금 안정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온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내과에 가가지고
뭔가 이런 증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거에 맞는 약만 계속 처방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는 게 그냥 일반 서양의학도 뭐 그렇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제가 한의원이랑 좀 잘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제가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히 그냥 그거에 맞는 처방만 해주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부분은 어때요? 라고 제가 생각도 못한 정말 상상도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거 같은 거야. 제가 되게 어깨도 많이 뭉치고 뒷목도 뻐근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갔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뒷목이랑 어깨 이런 데가 뭉치면 비염에 또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등 쪽으로 계속 부항을 이렇게 뜨고 갔다 오면 좀 시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한의원에 갔다 오면 그날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등짝에다가 부항을 많이 이렇게 놔가지고 뒷목이랑 등짝에 부항 자국이 아까 제가 거울 이렇게 비춰가지고 보니까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예전에 몸 안 좋다고 집에서 부항 뜨고 막 이럴 때는 부항이 뭐야 막 이랬었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20대에 나는 내가 이렇게 부항을 뜨고 다닐 줄 몰랐다. 정말 한의원 가면서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 유튜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까먹었는데 어제 은희 언니가 나오는 영상을 또 하나 봤거든요. 그 뭐 밥이나 한 잔해라고 배우 김희선 님이랑 코미디언 이은지 님이랑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은 언니가 잠깐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제가 은희 언니를 보기 위해서 이수근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출연진 이름만 봐도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제 땡땡님이 그거를 견딜 만큼 가치가 있다. 너무 재미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기 싫은 거는 좀 흐린 눈을 해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말 그대로 밥이나 한 잔해여가지고 원래 이제 고정 출연진들이 이제 밥이나 같이 먹자 하고 지인들을 불러서 뭐 나오면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이런 방송인 거예요. 옛날에 왜 보고 싶다 친구야 이것처럼 연락해가지고 막 친구 몇 명 오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보고 싶다 친구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가 와야 뭐 퇴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친구가 와야 좋은 뭐 그런 방송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희 언니는 김희선 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언니가 그 촬영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약간 아수라장 같은 느낌이었어. 다 막 각자 얘기하고 지방방송하고 뭐 이게 한 방송이 아니라 방송이 한 3개, 4개인 거야. 그런 현장이었는데 언니가 딱 중간에 앉으셔가지고 정리도 착착, 진행도 착착, 웃음까지 착착 이제 더 해주셔가지고 땡땡이인 저로서는 또 내심 이렇게 뿌듯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역시 우리 언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이상한 행동 패턴이 요즘에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원래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아니면 다른 영상 뭐 이런 것들이 됐든 볼 거면 좀 한꺼번에 몰아보는 타입이라 가지고 한 카테고리를 확 빠져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약간 도파민에 절여진 거야. 되게 짧은 영상을 많이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왜 독서도 병렬 독서라는 말이 요즘에 새로 생겼는데 이 영상도 병렬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막 이거보다 저거보다 난리도 아닌 거야. 근데 또 뭐 제가 도파민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도파민 하면 떠올리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는 건 아닌데 뭔가 그때그때 꽂히는 거를 짧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냐 하면 어제 제가 원래는 밥 먹으면서 조연아의 목요일 밤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조연아님을 또 좋아해가지고 조목밤이 이제 업로드가 되면 자주 보는데 근데 그 중간에 땡땡이 분이 은희 언니가 밥이나 한 잔에 나오셨는데 재밌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목밤을 보다가 잠깐 멈추고 이제 밥이나 한 잔에를 켰어. 근데 그거를 다 보고 나니까 또 갑자기 문득 에스파가 보고 싶은 거야. 원래 저의 성격이나 원래 제가 보는 패턴으로 따지면 은희 언니를 다 봤으면 조목밤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보던 걸 하나를 다 끝내고
다음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은희 언니 나오는 것도 사실은 영상만 찾아놓고 조목밤을 계속 보고 그걸 끝나면 은희 언니를 봤어야 했어. 근데 은희 언니를 다 보고 나서 조목방으로 다시 안 돌아가고 에스파 공식 유튜브에 들어가서 또 저기 밑에서부터 영상을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나름 그거는 연속성이 좀 있는 자컨을 몇 개를 봤어요. 그러다가 또 카리나를 보고 있자니 그 영지가 하는 유튜브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거기에서 카리나가 나온 편을 제가 너무 재미있게 봤던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집불에 또 들어가가지고 영지랑 카리나랑 둘이 노는 거를 깔깔거리고 보다가 이때라도 사실 멈추고 돌아가서 조목밤을 마저 봤어야 됐는데 다시 새 창을 켜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 목록을 또 둘러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목밤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창을 한 4개, 5개를 계속 켠 거야. 근데 또 제 알고리즘이 요새 원래 제가 막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이런 패턴이 고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송은이, 김숙, 뭐 퀸즈아이, NCT 뭐 요 정도였단 말이에요. 가끔 뭐 저랑 상관없는 알고리즘이 뜨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뭐 노룩 패스하는 거고 하여튼 그랬는데 최근에 NCT 채널에 세븐틴의 승관이랑 정한이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세븐틴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때 윤정한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얼굴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NCT 채널에 나왔길래 몇 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진짜로 윤정한이 데뷔했을 때 그 장발 윤정한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이에 한 7, 8년? 지금 한 9년 됐나요? 그 사이에 윤정한을 나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요 며칠 전에 NCT 자컨에 나온 윤정한을 몇 년 만에 정말 다시 봤는데 약간 나이 먹은 윤정한도 느낌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윤정한이 장발이었을 때 영상이 또 보고 싶은 거지. NCT 채널에 나왔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장발은 아니었거든요. 머리가 짧진 않지만 내가 좋아했던 그 장발 윤정한이 아니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한 장발 직캠 뭐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뭐 비녀도 좀 꽂았더라고요. 그래서 윤정한 장발 비녀 직캠 뭐 이런 거를 또 몇 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 알고리즘이 요 며칠 사이에 온통 세븐틴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세븐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한이가 나오는 게 아닌 거는 다 그냥 관심 없음을 눌러가지고 지우고 나니까 뭐 또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요즘에 에스파에 관심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슈퍼노바 뭐 영상도 좀 찾아보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에스파 멤버들이 원래 다 잘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연예계 자체에 진짜로 큰 관심이 없고 제가 정말 꽂혀야지만이 그것만 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슈퍼노바 이거 하면서 에스파 자컨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 알고리즘이 이제 세븐틴이랑 에스파로 싹 물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슈퍼노바 때문에 다시 에스파한테 관심이 생겼는데 저는 관심이 생기면 밑에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슈퍼노바 관련한 영상은 지금 거의 뮤직비디오 말고는 안 본 것 같아요. 순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에 또 강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저의 알고리즘을 가득가득 채웠던 NC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런쥔이가 활동 중단을 하고 나서는 볼 게 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뭐 찾아보지는 않아가지고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비보TV나 김숙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이돌이 내 알고리즘을 장악하더라도 여전히 제일 많이 보는 채널이 이 두 개이기 때문에 사실 알고리즘의 비중 자체는 줄어들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 줄에 4개씩 뜨는데 거의 뭐 비보 관련, 은희 언니, 수기 언니 관련이 중간중간에 항상 이렇게 낑겨있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 본 거라서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것저것 다 보다가 이제는 드디어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몇 시간을 봤으니까. 그래서 하품이 나가지고 이제 자야지 하고 다 본 영상 창을 끄는데 아까 보다가 멈춰놓은 조현아의 목요일 밤이 딱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볼 때도 이것저것 막 벌려놓고 본 타입이 아니라 하나를 보고 끝내야 다음 걸 본다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진짜로 말 그대로 지금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찾아보고 끄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마루님한테 하니까 님 극도의 도파민 생성 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 진짜 요새 막 쇼츠를 막 5천 개씩 보고 그런다니까요. 저 진짜 한 몇 달 전부터 이런 패턴이 좀 굳어져 버렸는데 제가 왜 NCT 영상 되게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짧고 순간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는 걸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뭐 도파민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뭐 연애 프로그램, 뭐 아니면은 뭐 서바이벌 이런 거를 또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 뭐 드라마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직캠 같은 걸 되게 많이 아이돌 직캠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퀸즈 아이 디스 이즈 러브 때 그때 뮤직뱅크 때였나? 원체 파트에서 원체가 이렇게 줌이 싹 잡혔는데 그 표정이 진짜 나를 너무 설레게 하고 이것만 한 200번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 200번 이상 봤고 근데 그게 한 번 꽂히니까 그 표정이 나올 수 있는 파트를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Love 원체 직캠을 계속 찾아본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언노멀이나 옛날 직캠도 안 본 거, 못 본 것도 찾아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도파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덕질의 일환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아이돌 직캠 많이 찾아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런쥔이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보다가 더 볼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안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좋아하는 노래 직캠까지 막 찾아보고 이러진 않아요. 좋아하는 노래의 직캠을 계속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런쥔이 것도 이제 다 보고 볼 게 없으니까 이제 며칠 전에 새롭게 이제 윤정환이 급부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한의 직캠을 찾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저는 예쁜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다가 안 예쁜 모먼트가 나오면 그냥 꺼요. 이거는 근데 제가 시즌2도 아니고 캐럿도 아니어서 안 예쁜 장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시즌이나 캐럿 분들은 모든 게 다 예쁘겠죠. 근데 또 얘기도 이것저것 막 자꾸 섞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그 은희 언니의 밥이나 한 잔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망원동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생각을 처음 한 건 아니고 제가 합창 연습하는 데가 그 망원시장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합창 연습하러도 계속 거기에 갈 거고 그리고 제가 작년 7월에 여기에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한 1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좀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와중에 망원동에 뭔가 재밌는 게 많은 것 같다. 어쨌든 이제 남은 1년 기간 동안 어디로 이사를 갈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근데 막상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어느 동네로 가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합창 연습을 언제까지 계속 나갈지도 모르겠고 뭐 그때 되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또 그 마루님이랑 이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이게 제가 외로움은 항상 늘 타고 있는데 근데 혼자서 잘 놀아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 사이에 또 그런 외로움에 대한 감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루님한테 나 대구로 다시 내려갈까?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로 서울에 오면 친구들도 더 많이 만나고 그리고 더 활발하게 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문화생활도 많이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울에 오고 나서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거예요. 무기력도 좀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루님이 냉장고에 쟁여놓은 간식을 아무리 주변에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길래 내가 대구에 있었으면 그거 다 내 건데! 라고 농담을 했거든요. 제가 간식 같은 거 엄청 좋아하니까. 근데 진짜 진지하게 마루님이 뭐 음식을 만들거나 뭘 할 때 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설탕 대신에 대체당을 넣어서 딸기 레몬청을 만들었는데 이거 힘이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나 순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제가 원래 이런 얘기 들어도, 아, 진짜? 진짜? 막 이러면서, 나 생각났어? 막 이렇게 되게 밝게 지나가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던 중이니까 이제 마루님은 나의 눈물을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되게 그 순간 나 되게 외로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방송도 계속 혼자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갈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이번 주 보자. 저 5월 25일 날 그 파과 보러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올라올 거니까 되게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합창을 가긴 하지만 거기서는 뭔가 감정 교류 같은 거는 안 하니까.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제가 그 대구 경북 경상도의 그 빠은 사회적 어쩌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도망치듯이 대구를 벗어나가지고 서울까지 왔는데 근데 진짜로 대구에 있는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저의 그 비혼 공동체 친구들이 대구 방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아, 나 저기 있었으면 내가 갈 건데 아,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이런 데서 오는 외로운 감정들을 좀 단순한 도파민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싶은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정말 순간적인 한순간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라도 좀 행복하고 싶은 거야. 예전에 그 무슨 방어 기제 테스트 같은 걸 했을 때 제가 회피 성향이 되게 높다. 그리고 자기 혐오 성향이 되게 높다.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간이 진짜 모든 걸 다 회피하고 싶은 순간인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짱이처럼 하루 종일 그냥 노래나 부르면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얼어 죽겠죠. 노래나 부르며 손뼉을 치면서 웃으며 살고 싶어. 아, 늘 항상 언제나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요점이 없는 방송, 쉬지 않는 주 동아리. 네, 오늘은 뭐 그냥 나 좀 심심하다, 외롭다, 뭐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 여러분, 오늘 방송이 86회차고 100회차까지 이제 15회도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로 게스트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마루님한테 게스트 해줄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이, 또 게스트 섭외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 숑즈 노래 부른 거 유튜브 올리는 얘기로 갑자기 또 넘어가는 바람에 게스트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요새 또 마루님도 계속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막 이렇게 막 계속 쪼아대기도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보류된 상태고요. 생각 같아서는 빠송님을 좀 모셔다가 제 생일 특집이나 100회 특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주와 서울의 거리, 아, 이거 좁혀지지 않는다. 아, 이거는 또 제 TMI인데요. 제가 아직 제주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네, 저 빼고 엄마랑 언니랑 동생들은 다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연차를 못 빼가지고 못 갔습니다. 네, 다음에 엄마랑 또 가면 되지라고 말은 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네, 여전히 그냥 제주 경험 없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돈이 있을 땐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땐 돈이 없습니다. 근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가려고 하면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행세포가 없어가지고 누가 같이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누가 제주에 있는데 놀러와 라고 이렇게 누가 있으면 갈 텐데 혼자는 진짜 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빠송님이 놀아준다 그러는데 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그쪽도 가정에 있는 몸인지라 제가 말로는 빠송님 놀아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 네,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100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게스트 모집은 여전히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100회 축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뭐 축하 메시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100회 특집 그냥 핑계 삼아가지고 사연이나 좀 보내달라 뭐 이런 말이었고요. 네. 근데 그게 축하 메시지면 더 좋다. 뭐 요런 느낌입니다. 네. 요즘에 또 그 사연이 안 오고 있죠. 아니 초반에는 그래도 메일이랑 뭐 인스타 DM이랑 이런 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 들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안 들으시나 봐요. 차라리 재생수가 뭐 5, 10 이러면 아 진짜 듣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조회수가 재생수가 한 10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00명이 조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뭔가 사연을 쓰거나 뭔가 저한테 메시지를 줄 만한 얘기가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구나.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계속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뭔가 내가 시험주를 듣고 있어 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방송을 하는데 조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힘이야 솟아라 빠숑빠숑빠숑맨 네, 오늘은 직접 빠숑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매번 들어주고 계시는 빠숑님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슬슬 모든 문을 닫고 녹음을 하기에 더운 날씨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녹음할 때는 한여름에도 에어컨도 안 켜고 문이랑 문은 다 닫고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등에 땀이 좀 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또 날이 더워져서 그런지 또 움직이기가 너무 싫어요. 예, 추울 때는 춥다고 안 움직이고 더울 때는 덥다고 안 움직이고 핑계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또 TMI지만 저는 아직까지 사실 전기장판을 밤에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일 낮은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하긴 합니다만 새벽에는 아직도 조금 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조금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날이 되게 많이 더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괜찮겠지 하면서 한번 전기장판을 끄고 잤더니 새벽에 추워가지고 항상 새벽 4시 요쯤이 제일 춥더라고요. 근데 추워가지고 깨버렸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진짜로 전기장판이랑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날씨가 되었네요. 그래도 여전히 일교차는 좀 심하니까 반소매를 입으시더라도 얇은 긴 소매나 살짝 덮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회사 팀원분도 아침에 별로 안 춥네 그러고 반소매만 입고 나오셨다가 저녁에 이제 퇴근할 때 추위에 떨면서 퇴근을 하셨어요. 이럴 때 진짜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등에 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을 빨리 끝내고 이제 아까 보다가 멈춰놓은 에스파 자컨이랑 요거 추리반 클립을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거 추리반 시즌 1, 2는 사실 공개됐을 때 거의 완결이 나자마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다 봤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티빙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짧은 클립을 보면서 다시 그랬지 하고 이제 떠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요거 추리반 3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한꺼번에 보려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뭐 스포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트위터도 그렇고 티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 추리반 클립을 많이 보니까 그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그럼 또 한 번씩 눌러봅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알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에스파 같은 경우에도 데뷔한 지가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영상이 또 쌓여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또 볼 게 많네요. 새롭네요. 역시 유튜브만 봐도 시간이 이렇게 훌훌 지나가기 때문에 저는 OTT를 결제를 하면 OTT를 보질 않아요. 유튜브만 봐도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뭐 요거 추리방 같은 경우에는 딱 완결이 되자마자 티빙 그냥 한 달 딱 끊어가지고 확 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진짜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땀이 이마에서 한 줄기 쭈루룩 흘러내렸어요. 덥다. 네, 빨리 창문을 열고 싶어요.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100회 특집 사연이나 뭐 축하 메시지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